속도가 느리면 관리자에게 개, 돼지의 빗댄 욕설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공장의 파업이 2달째에 접어들고 인도 노동자 2,000명 근로자 중 1,500명가량이 파업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임금 한화 약 40만 원인 2만 5천 루피에서 3만 6천 루피로 인상과 직원 사망 시 가족 채용, 새로운 노조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맞서며 수백 명의 노조를 향해 반대의 말을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그는 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들과 싸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라주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저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요즘은 제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출근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인도에서 국제적인 많은 회사가 노동조합으로 인해 철수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의 인도 현지 공장 철수 때문인지 제가 다니는 삼성 인도 공장도 분위기가 흉흉해지며 동료들이 모여 시위하는 모습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삼성 인도 공장 노조 시위자들은 일단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동참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 직원인 친구가 갑자기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혹시나 삼성 공장도 철수하는 게 아닌지 직원 정리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동료들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걱정 어린 대화를 했어요. 특히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가 애플로 이직했던 이전 동료 직원 해고 소식이 들려오자 같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핫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핫산은 인도 삼성 공장 생산팀에 일하는 직원인데 저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학교 다닐 때부터 동네의 많은 시위와 파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저는 공장으로 출근길에 서둘러 나가보니 공장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저 사람들은 왜 모여 있지 하며 출입문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핫산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라주야, 오늘 출근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시위하자. 무슨 소리야? 나 일해야 해. 핫산이 즐거운 표정으로 말하자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핫산과 삼성 공장 동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다들 천막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삼성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애플이나 구글 공장처럼 파업을 시작한 것을 깨달았죠. 너도 일단 파업에 참여하면 일도 덜하고 월급을 올릴 수 있어. 복지 혜택도 좋아질 텐데 왜 시위에 참여 안 해? 그래, 맞아. 시위에 참여하면 돈도 챙겨준다. 시위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는 핫산과 동료들의 말에 솔깃해지긴 했지만 한국에서 인도로 와서 인도 공장 직원들을 믿고 도와주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나는 파업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 함께 시위에 참여하길 바라는 핫산의 눈빛이 간절했지만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더니 배신자라고 했고 순간 주변 공장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고 바로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와중에 누군가 던진 물병에 맞아 옷이 흠뻑 젖었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시위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안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장 입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또한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지 모두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죠. 시위대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위하는 동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사정이 있어서 삼성 공장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공장에 출근한 직원들 모두 우울한 표정을 지은 채 일을 하는데 이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 과장님께서는 성격이 호쾌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한국 동료들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라고 평가받지만 저희에게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절한 분이에요. 특히나 이 과장님은 저희 집안 사정을 듣더니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라주야,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과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어서 저는 오늘 아침의 일을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장 앞에 동료들이 파업을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돈을 줄 테니 파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파업 때문에
공장 직원들은 나오지 않아서 공장이 돌아가기 힘든 상태야. 상황이 좋지 않아. 공장에 출근한 직원들은 파업하는 직원들의 목까지 일이 늘어난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죠. 이대로라면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는 일을 계속하고 돈도 더 벌어야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공장으로의 출근은 시위대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어요. 출근한 직원들이 우리라도 자리를 지키자고 했지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파업을 하자고 부추기는 바람에 점점 일하는 직원들은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떠돌면서 동네 분위기가 나빠져서 저도 모르게 눈치를 봐야 했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0초에 하나씩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개돼지로 부르며 욕설한다. 회사에 다니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 소문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도인들을 괴롭히는 한국인에게 붙은 배신자라고 부르며 노려보며 손가락질해도 삼성 공장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장님이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서 온 분이라 걱정되기도 하고 아주 어색했지만 이 과장님이 알려주는 것들은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다른 인도 공장과 달리 이 과장님은 항상 우리 공장 직원들을 다그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파업이 지속되자 이 과장님은 공장 직원들이 덜 고생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공장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나서셨죠. 그는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간 회의를 시작하였고 직원들에게 각자 어려운 점이나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직원들은 저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 과장님은 회의가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개선할 점은 뭐니? 생산 라인이 너무 느리게 돌아가고 작업자가 부족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이야. 그런 점을 반영해 볼게. 저는 솔직하게 공장이 현재 너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죠. 사실 제 의견으로 회사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후 직원을 고용하고 작업 흐름도 매끄럽게 바꾸어 공장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개선해 나가는 이 과장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핫사는 여전히 파업에 참여하며 공장에 남은 직원들과 저를 설득했어요. 남은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핫산과 반대되는 말을 하자 그의 불만은 점점 더 크게 쌓이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시위대는 사망 직원의 자녀 고용과 임금 인상 구호를 외치며 출근하는 직원에게 함께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주, 너 왜 이렇게 한국인들 편을 들어? 너도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하지 않아? 한국인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파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충분히 들어줄 것 같았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설득하자 시위대는 듣지 않고 흥분했어요. 새로운 노조를 인정해라. 우리들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해라. 공장에 들어서니 이 과장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함께 힘내서 헤쳐가자고 독려해 주었습니다. 공장에 남은 직원들은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 축소를 위한 개선 방법을 연구하고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파업 시위대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핫사는 그 시위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무겁고 복잡해지더라고요. 시위대는 동참하지 않으려는 저와 동료를 보더니 이젠 삼성뿐만 아니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도 분노를 가진 것이 느껴졌죠. 한국인들만 믿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자. 너는 인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한국 사람들 편이야? 인도와 한국으로 편을 가르며 소리치는 핫산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묵묵히 남아 일하는 것을 비난받는 상황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핫산과 같이 파업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삼성공장은 다른 인도의 일자리보다 2배 이상의 월급을 주는 데다 업무는 효율적이고 일 처리가 합리적인 곳이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의 관리자들과 이 과장님은 인도인 노동자를 그저 기계나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대해서 믿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출근해 주신 모든 직원분 정말 고맙습니다. 시위대를 뚫고 출근하면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파업이 지속돼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하는 동료들이 출퇴근길에 계속 저를 괴롭혀서 출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파업하는 시위대의 비난이 더욱 거세져서 출근하는 직원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죠. 특히 시위에서 핫산은 앞서서 제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힐난하고 더욱 괴롭혔죠. 너는 진정한 동료가 아니야. 여전히 시위에 참여 안 할 거야? 이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는 진짜 동료라면 우리와 함께해야 해. 핫산이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 시위대는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고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하고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날 파업 시위대는 출근하는 저를 둘러싸더니 한 사람씩 제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배신자야. 너 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아? 파업하면 직장이 정말 사라지잖아. 게다 다른 회사보다 2배에서 4배까지 월급을 더 받고 있는데 파업하는 게 욕심이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제가 한 말에 분노한 파업 시위대에게 몸이 밀쳐지고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어요.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도 발길질을 당하자 핫산과 공장 동료들이 마치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들의 공격이 계속될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공장 앞이 소란스러워지자 이 과장님이 밖으로 찾으러 나와서 저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다행히 시위대는 웅성대면서도 이 과장님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겨우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저는 한숨을 돌렸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몸과 마음이 무거웠어요. 괜찮니?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곧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지만 이 과장님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윽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동료들이 출근하자 공장 안은 침울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 시위대는 1000명이 넘게 늘어나고 구호 소리는 더 커져 마음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하루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연설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발 파업을 멈춰주세요. 산업부 장관은 TV에 나와 삼성을 위해 호소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는 단 한 명만 일을 제대로 못해 21,000루피를 받을 뿐 대개 30,000루피에서 70,000루피를 넘겨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우리가 합의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모디 총리와 라자 장관의 연설에도 시위대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파업이 멈추지 않자 삼성의 인도 공장 철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인도를 철수하려 한다. 노동조합의 시위 때문에 인도를 철수하려는 거야. 소문이 공장 곳곳에서 돌며 모든 직원에게 충격을 주었고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희 직장도 가족의 생계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하면 더 이상 아픈 부모님을 보살필 여력이 없다는 생각으로 제게는 시위대보다 삼성 공장 철수가 더 걱정입니다. 라주, 너는 왜 이래?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들만 좋아질 뿐이야. 모디 총리의 연설에도 핫산과 공장 동료들이 시위하자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위대에게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알려주었어요. 삼성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 공장을 철수할 리 없잖아. 공장 철수 소식을 믿지 않는 것 치곤 핫산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졌고 시위대 모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대로 시위가 계속된다면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삼성 공장보다 못한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돼서 심리적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삼성 공장 철수 소식에 동료들과의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진 데다 시위대와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며 시위대를 설득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 무력감과 두려움에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출근길은 아픈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고 일하는 동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돼서 저를 괴롭혔어요. 또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서는 계속 고열에 시달리며 힘들어하셨고 저는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진짜로 삼성 공장이 철수되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출근 전 부모님이 심하게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는 건 좋지만 예약하는 게 걱정인데 신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예약과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부모님을 못 모시고 갈 생각하니 그때 저희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죠.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이 과장님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이 과장님께 부모님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프신데 급하게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회사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위안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과장님이 제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시위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인데 이 과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시도해봐야 했죠. 일을 하면서도 병원에 예약을 못해서 부모님을 간병하다 보니 일상생활에 더 큰 노력이 필요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하시더라고요. 라주야, 의료보험과 병원 연계로 너희 부모님 치료를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다니 그저 고마운 뿐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에 다니는 덕분에 신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빨리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 덕에 경제적인 걱정을 덜게 되었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친구 핫산을 찾아갔는데 그는 저희 부모님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동료가 아니라며 강하게 비난만 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말도 안 돼. 라주, 회사가 널 회유하는 거야 믿으면 안 돼. 우리와 함께 해야지. 그는 친구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를 지적하고 비난해서 제 마음은 친구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공장 철수에 대한 불안, 부모님의 병, 그리고 핫산과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삼성 공장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이 계속되고 날이 지날수록 더 격렬하고 흉흉해졌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 과장님이 저에게 준 도움과 정신적 지지 덕분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주야, 네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 너의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 이 과장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저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셨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위로이자 큰 힘이었죠. 다행히 삼성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도 법원을 통해 시위대의 공장 접근 금지를 요청하여 시위대가 공장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덕분에 이제 안심하며 출근할 수 있게 된 동료들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좋아졌습니다. 핫산과 시위대는 공장 접근 금지 결정을 반대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막아서는 안 돼. 왜 우리가 쫓겨나는지 모르겠어. 라주, 너 인도인이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전부 망하게 돼. 우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며 소리치는 핫산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라주야, 너는 네 길을 가야 해.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과장님은 공장에 몰래 들어와 시위하는 노조 시위대와 맞서며 늘 꿋꿋이 일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시위대의 접근 금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삼성의 대처에 공장에 출근하는 저와 동료들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공장 근처에 오지 못하게 된 핫산은 저를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변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가 나서 소리치자 주변 동료들이 우리 둘을 긴장한 모습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집 앞까지 와서 기다리며 비난하는 동료의 행동이 저를 지치게 했고 한국 회사의 도움을 받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 삼성의 뼈를 묻고 싶은 거야? 네가 협조 안 해서 모두 잃게 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 아니, 네가 하는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 저를 향해 다가오는 핫산의 모습은 정말 위협적이어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 월급만 해도 지금의 2배가 된다고. 그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인도의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해고를 당일날 통보하는 경우도 허다한 데다 노조는 꿈도 못 꾸니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보기 힘듭니다. 노동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회사가 인도인의 복지를 생각해주고 인간답게 대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좋은 쪽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과 복지, 행동들은 절대 인도 직원들을 차별할 리 없고 오히려 복지를 위해 힘써주는 것을 믿으며 잘 해결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TV에서 인도노동조합센터 관계자가 노조는 삼성 경영진과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해결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회사에 대한 제 믿음처럼 삼성에서 드디어 노조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소식인 거죠. 제 마음은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다른 회사와 달리 한국 회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고생했다. 이제 우리는 전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장님이 저와 시위대에 참가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회사가 철수도 생각했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출근해 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인도와 한국이 앞으로의 함께 길을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삼성과 노조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물론 복지 혜택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는데 합의 전에도 저와 부모님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삼성은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으니 노조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또한 이번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과장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좋은 회사를 인도에 남게 하고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 시위대에 참가하지 않고 공장으로 출근한 것이 나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헛된 일도 동료들을 배신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출근 후 시위에서 제게 폭력을 행사한 동료들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행동을 무엇보다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곳곳 바닥에는 시위대가 버린 쓰레기와 플래카드가 버려져 있었고 더 이상 시위대는 보이지 않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미안해. 회사가 철수한다는 말에 나도 흥분해서 널 괴롭혔던 것 같아. 핫산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용서하기 어렵지만 이제부터 우리 함께이니까 서로를 도와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기에 핫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번 노조 합의를 통해 기대보다도 삼성의 복지 증진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대단했어요. 애플에 다녔던 친구나 구글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욱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공장의 분위기도 훨씬 밝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좋은 쪽으로만 해결되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삼성이라는 회사를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바뀌게 된 공장 안에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그동안의 갈등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으며 저 역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갈등이 녹아내리는 느낌으로 공장 직원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삼성의 복지 증진 덕분에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도 높은 임금이었는데 지금은 임금이 오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가슴이 뿌듯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희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야. 저도 이 과장님과 동료들이 저에게 준 지지와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저희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아직 부모님이 다 낫진 않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함께라면 저와 제 동료들도 앞으로 희망이 가득한 길을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